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가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는 상승 반전으로 또 방향을 바꾼 상태인데요. 코스피는 1705포인트, 코스닥은 489선에 걸려 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1200원 선을 장중에 깨기도 했는데요. 장중 자세한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던 코스피가 장중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오늘장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는 7포인트 오른 170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과 유럽발 훈풍으로 1700선을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71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통위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깐 하락하기도 했지만 12시 구간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0.4%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제와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강하게 매도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200원 이상 팔고 있고 이 개인의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787억 원, 외국인이 88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 회복이 더딘 상태입니다. 현재 빨간불이 들어오곤 있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0.6포인트 오른 48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2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후 꾸준히 상승폭을 줄여가다가 11시 구간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487포인트까지 떨어지다가 11시 반에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현재 489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8억 원, 기관이 34억 원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이 장 초반 매수해서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3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2원 90전 하락한 1,19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 1,2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은 금통위가 7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1,200원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융과 증권,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0.2% 오르고 있고 포스코가 50만 원을 회복하면서 0.6%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한국전력도 2% 이상 강세입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KB금융도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LG화학과 현대중공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0.2% 오르고 있고 SK브로드밴드도 0.8%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오늘 1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메가스터디가 1% 이상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태용이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도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주가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전업종 중 가운데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이 3% 이상 오르고 있고 하나금융지주가 4%, 기업은행도 4%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웃고 있지만 반면 건설주는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건설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모두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계룡건설도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루온과 에이텍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KBT도 1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비밸럭스도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신종플루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중앙백신과 파루, KPM테크가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유팜도 2%, 웰크론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시황 소식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1706선이고요. 코스닥은 489포인트, 두 지수 모두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비숍님 그리고 배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김중수 한은총재가 오늘 기준금리를 인상은 했지만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유지를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금리 인상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시장이 시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은행주라든가 보험주, 삼성생명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잡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동사가 본격적으로 치솟아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요새같이 글로벌 경제가 서로 통합이 돼 있을 때는요, 당연히 환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 메커니즘을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채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외국계 자금이 와서 환을 바꾸는 과정에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환율 급락이 따라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 부분 자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사된 바가 크고요. 하반기 중에는 분명히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별다르게 시장의 교란이란 이런 부분은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포트의 변경은요, 당연히 금리 인상 부분은 건설주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설주 비중을 좀 줄여나가실 필요가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나 이런 쪽이 좋아지고 부채 비율이 낮은 쪽, 자산 가치가 높은 쪽,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 흐름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개별 종목들 뭐 바닥에서 뜨는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고가를 만들고 신고가를 치고 하는 부분들은 더 이상 시장이 답답하니까 자꾸 단타 매매 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제가 1650 찍고요. 이번에 상승은 이제 어쩌면 이제 전고점인 뭐 이제 박스권 상단인 1750을 돌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 중간에 금리 인상 부분 저도 한 8월 달이나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좀 기습적으로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고점 돌파라는 부분, 그러니까 바닥에서 유동성 때문에 떠오른 주가가 박스를 만들면서 1750선 천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유동성 장세의 쥐약이 뭐냐면 출구 전략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의 완전 시행이 아니라 부분 시행이 됩니다. 통화 정책은 완화하겠지만은 일단은 금리는 물가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분 실행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1750 돌파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시장 전반은 그 금리 인상을 해서 급락하는 일은 없는 그런 구도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서서히 가져가실 때가 아니냐 이제부터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도 반영이 되면서 가계와 주택 시장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건설주 비중을 축소해보자라는 비숍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배 박사님. 예. 배 박사님께서는 일단 시장은 위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예. 앞으로 시장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1650선을 이제 바닥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 저번에 1550 내지는 1530선 내지는 그 지수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 바닥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로 다시 1700선을 완전히 회복을 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악재도 많이 나왔었죠. 뭐 위기설, 뭐 헝가리 재정 위기설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지방정부 재정 위기설, 뭐 중국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중국의 경기 침체설,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악성 루머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런 루머를 모두 겪고도 지금 1700을 우리나라는 넘었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지만 2000, 3000 이렇게 간다는 말은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고 1800선이 가는 선이 연말에 다가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간이 오히려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 차트를 잠깐 들여다보시면요. 그 일봉상 차트가 예전에 그 1700선과
1500선을 찍는 이런 반복하는 패턴이었었는데 이 선이 이제는 중간선으로 저점이 내려갔습니다. 예. 그렇다면 충분히 이제는 1800선으로 고점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빠르면은 이제 8월 달이라든가 9월 달 이때쯤에 1800선 한번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경기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해석이 됩니다. 금리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금리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요번 금리 인상은 크게 본다면은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는 종목을 개별 종목이라든가 테마주보다는 대형주 내지는 이제 지수 관련주, 은행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도 좋아 보이고 삼성전자라든가 대형 LG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아 보이고요. 이런 종목을 들고 연말까지 꾸준히 가지고 나가는 게 더 수익률 면에서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대 상담 시간을 이어가야겠죠.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자와 더해서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온 종목들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저 먼저 비숍님께 여쭤볼게요. SK텔레콤이 전화로 요청이 왔습니다. 16만 1,0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보내신 분이 계시고요. 다음 종목은 유니온인데요. 6,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향후의 대응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27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종목 먼저 봐주세요. 네, SK텔레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잠자고 있던 종목을 깨운다고 한다면 통신업종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서로 경쟁 관계라고 보이지만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윈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우리 SK텔레콤과 KT가 아니냐. 즉 아이폰과 갤럭시 S로 대변되는 두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휴대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둘이서 경쟁을 해서 한쪽에 밀리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윈윈하게 되는 전체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케이스로 봅니다.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각광을 받지 못했던 까닭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던 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트에 약간의 변화가 있고요. 시장에서 추격을 하거나 노리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조금 나올 건데요. 그런 부분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우리 KT라든가 SK텔레콤을 위로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매수가격도 16만 1,000원이시고요. 차트도 굉장히 바닥을 만들어 놓고 SK텔레콤이 우량주가 아니다 기다 이건 얘기할 게 없는 얘기가 맞고요. 통신 비용에 마케팅 비용이 막 과다해서 안 좋다. 그런 소리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바닥에서 모멘텀만 확보하면 되는데 현재는 갤럭시 S 판매가 호조된다는 게 모멘텀이 되겠고요. 그래서 더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됩니다. 다 좋습니다. 매매 타이밍도 좋으시고 다 좋은데 비중이요 너무 높습니다.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느리고 답답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바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뜨면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답답함을 겪으실 텐데 이런 종목을 50%를 턱하니 넣어놓으시면요 옆에서 다른 종목이 반짝반짝 올라가면 막 속이 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중만 30%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요. 현재 패턴은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쭉 밀고 나가신다면 1차 저항선은 17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목표가액 잡아라 그러면은 한 18만 5천 원 내지 19만 원 정도 짤막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함께 봐주세요. 유니온이었죠? 예, 유니온도 특수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자산주로 원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10년 전쯤에는 유니온 하면 백시멘트 알려져 가지고요. 세력주로도 이름을 많이 날렸던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동사는 또 다른 뭐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OCI 요새 막 바닥에서 이제 급등을 하는데 OCI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분 가치가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자꾸 OCI가 올라가면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산주나 부채 비율 낮은 거로 각광을 받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요. 시장에서 찾아내는 부분들은 자산이 높고요. 안정적이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부채 비율 낮은 종목을 찾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유니온이 그거에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대가요. 유니온이 6,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없으세요? 네, 예. 예. 좀 쫓아가는 매매를 하셨네요. 바닥에서 뜨는 종목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윗부분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6,500원에서 600원 사이 그 저항에 맞고요. 자연스럽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밀리게 된 이 케이스가 됐는데 이유는 쫓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뜨는 종목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은 꼭 알고 계시고요. 현재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밑으로 좀 더 빠지면요. 추가로 좀 사실 수 있는 비중 요건이라면 사셔도 되겠고요. 그 가격대는 아무래도 6,000원 아랫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럴 정도의 비중이 안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걸 갖고 있어서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현재는 굳이 손절을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오니 한 6,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 올라가겠거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느긋하게 갖고 나가신다면 6,500원대라고 말씀드린 저항선은 돌파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돌파하게 된다면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이고 목표가액은 넓게 보시면 10,000원까지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단순히 지수의 움직임에 맞춰서 수익률을 제공하는 펀드가 있는데요.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인덱스 펀드, 2번 아트 펀드입니다. 정답은 닉네임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배찬수 위원님께서 야심차게 들고 가시는 종목이고요. 또 관심 종목으로도 주셨던 종목입니다. 윌비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로 문의를 주셨고요. 3769님께서 22,700원에 30%를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라는 게 궁금하신 점이시겠죠. 자, 다음 종목은 STS 반도체입니다. 5,730원에 10% 사신 분 문의를 하셨습니다. 두 종목 볼게요. 먼저 윌비스부터 봐주세요. 예, 윌비스 제가 뭐 무난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월드컵 적중 기념으로 10배 정도 수익률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무난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700원 선이면 차트를 잠깐 보면은 2,700원 선이면은 최근 완전 바닥 선이고요. 이 선에서 잘 사셨고, 그리고 제가 추천할 때 그 이후부터 이제 지수가 많이, 지수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종목별로 이제 가격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단기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한 90원 정도, 3%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요. 가격 자체가 지금 5,000원, 액면가 5,000원 대비 2,000원 선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10% 이상 크게 수익이 난 상태이고 액면가만 찾아가더라도 약 100% 정도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라든가 가치를 보면은 어느 정도 회사 적자라든가 한 번도 이제 배당을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수익이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져간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는 23,000원 정도는 잡았는데 20,000원 정도만 가더라도 충분히 한 5배 이상, 한 10배는 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기업 내용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 다른 면을 보여드린다면 소액 주주들의 이제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미래와 사람 이름에서부터 윌비스로 이름을 바꿨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을 하고 서부 T&D로 이름을 바꿨다고 공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윌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은 상호는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액면 분할을 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이제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소액 주주의 의견을 만약에 경청을 한다면은 차후에도 액면 분할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은 액면 분할 상태에서 한 5,000원 내지는 한 7, 8,000원 정도 간다 그러면은 10배 그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800원
800원이라든가 700원 정도로 조정을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30% 비중에서 60% 정도, 70% 정도 이렇게 더 늘려도 추가로 더 떨어질 위험이라든가 손해를 볼 확률은 없어 보이고요. 참고로 이제 지수 자체도 저는 연말까지 더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지수 오른다면 이런 종목들이 더 내린다기보다는 이제 한번 탄력을 더 크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홀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담을 드렸고요. 그리고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권리락이 됐고요. 6월 초에 권리락을 했고 유상증자 받은 돈이 필리핀 반도체 공장으로 이제 전부 그 한 400억 정도가 반도체 공장으로 설립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5,000원 초반을 찍고 많이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도 매우 우량하고요. 그 주 납품업체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꾸준히 연말까지 화랑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 그 상승과 더불어서 매수 단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지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한 6,500원 정도 잡아도 무난해 보이기 때문에요. 연말까지 그 STS 반도체도 그 반도체 이 업황 회복에 이어서 충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홀딩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예.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오늘 문자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는데요. 아이고 머리 아파님께서 크로바 하이텍 상담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보내셨거든요. 저희가 월요일에 꼭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 3교대 근무인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 좋은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6677님께서 국순당을 문의를 하셨는데 이 종목 역시 저희가 월요일에 먼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월요일까지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저희와 다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 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7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706포인트 선에서 강보합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부터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932억 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의 매수폭은 다소 줄었는데요. 698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 개인들이 1200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상승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489포인트 선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열린 정례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올려 지난 16개월간 이뤄진 역대 최장 동결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초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됐으나 우리 경제가 올해 6%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본격적인 출구 전략 시행의 신호탄으로 연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천안함 침몰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 성명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공식 회부한 뒤 35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안보리는 전체 회의에서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잠정 합의한 문건을 회람한 데 이어 오늘 밤 다시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주요국이 합의한 의장 성명 초안은 천안함이 공격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 행위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공격 주체로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1,765만 대로 자동차 한 대당 인구 2.8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회복과 신차 출시로 작년 12월 말에 비해 32만 대가 늘어났으며 증가 대수는 작년 상반기 24만 대보다 34.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상반기 실적은 18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4%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카드 소비 상승 탄력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 68만 대보다 10% 증가한 75만 대를 기록했고 수입차의 신규 등록 대수도 10% 증가하면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2.7%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 소비가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승인 실적은 31조 3,5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상반기 실적은 18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4%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카드 소비 상승 탄력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신용카드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18.3% 이후 20% 안팎을 유지했으나 올해 2월 21.16%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셨는데요.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단순히 지수의 움직임에 맞춰 수익률을 제공하는 펀드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자, 먼저 하이리즈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가져가실 세 분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자 참여도가 높아서 네 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6677님, 1559님, 2793님, 7344님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겠고요.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은 1726님, 2771님께 드립니다. 책 선물도 남아있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책은 하나하나유기님, 1162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세우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